안녕하세요. 미래에셋 리서치센터 2차전지 담당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2차전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섹터 업황과 ESS 성장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주가 상승 동인이었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연말 연초에 섹터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연말 섹터 주가 하락의 주된 요인은 북미 EV 수요 둔화를 반영한 부정적 공시들과 관련된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었습니다. 단 연초 이러한 우려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된 이후로는 다시 신규 어플리케이션인 북미 ESS,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섹터 주가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1월 중 코스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작되며 코스닥 식총 상위 업체들 중심의 급격한 주가 상승이 진행되었습니다. 펀더멘탈 및 밸류에이션 등의 지표와 무관하게 섹터 내 일부 업체 중심의 수급 쏠림 현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섹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저는 작년부터 말씀드린 섹터 투자 포인트에 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작년 전망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1Q가 섹터 업황의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북미 ESS 노출도, 유럽 중저가 EV양 노출도, 테슬라 신규 모델량 노출도를 바탕으로 중장기 밸류에이션 룸이 확보되는 업체는 연간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주가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탁픽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NF를 유지하며 최근에 코스닥 수급 효과가 지속된다라는 전제 시 커버리지 내 WCP 첨부, 관심 종목으로 서진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Q의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존의 섹터 뷰를 유지합니다. 먼저 출하량 관점에서 짚어보면요. 연초 북미 EV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하량 관점에서 사실상 0으로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미 EV가 0으로 된 상황에서 하반기 점진적인 출하량 반등이 예상되고요. 이미 0으로 추정하고 있는 북미 EV를 제외시켜 버리면 지금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북미 ESS 출하량, 그다음에 우호적 정책으로 인한 유럽 EV 시장의 반등이 2분기부터 우리나라 배터리 섹터의 출하량 관점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판가 관점에서 짚어보면요. 최근에 또 변동성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나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공급 조절 정책, 그 다음에 전체 배터리 수요 내에서 ESS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2년 10월을 고점으로 하락하던 판가의 다운 사이클에서는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탈 가격과 주요 제품, 배터리 셀 간의 판가 연동 리드타임을 감안할 때 EQ부터는 점진적으로 판가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북미 ESS 실적 기여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ESS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작년이 수주 및 어렴풋한 기대감이었다면 26년부터는 전사 실적을 견인하는 사업부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6년 북미 ESS 전체 수요는 100GW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최근에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북미 EV 배터리 수요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업체별로 보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26년도 당장 올해부터 EV 사업부 매출액과 ESS 사업부 매출액이 유사한 수준까지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EV 적자가 다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사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ES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V 배터리에서 벗어나 ESS 업체로의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올해를 기점으로 적어도 향후 2년간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장기 시계열 관점에서는 섹터의 수혜가 분명합니다. 초기 시장의 경우 공간이 적기 때문에요. 단위 및 공간당 에너지 밀도의 우위가 있으며 셀 스펙이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는 원통형 배터리 셀의 수혜를 예상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필요하긴 하나 최근에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포함한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이 탈부착식 스왑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기에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 기대 대비 빠른 시점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되는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사는 추정이 어려운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초기 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관점에서 양산 가능 플레이어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하이니켈 원통형 배터리의 휴머노이드 점유율 확대에 주목합니다. 대당 탑재량이 낮아서 단기적 관점에서 전기차나 ESS 같은 실적 기여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 다수의 전방 업체들과 전방 고객사들과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1월 중에 발생한 산업 내 긍정적 뉴스 플로우와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 북미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 플로우로 인하여 산업 내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들이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세 가지인데요. 유럽 전기차 정책, 트럼프 정부의 비상전력 경매 이니셔티브, 세 번째 중국 정부의 수출 증시세 환급률 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유럽 주요 국가들의 보조금 재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로 주목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기사화가 됐었던 EU 집행위 초안에 따르면 배터리 태양광 풍력 EV 등에 대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리슈어링 소싱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월 중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사화된 것에 따르면 12개월 후에 배터리 시스템, 24개월 후에 배터리 셀을 포함한 주요 부품에 대해서 유럽 내에 생산 의무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우호적인 유럽 전기차 수요 정책, 그 다음에 3년으로 유예된 CO2 벌금 규정이 전반적인 유럽 EV 수요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리쇼어링 정책의 최대수에는 사실은 유럽 내에서 증설되고 있는 중국 배터리 라인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의 유럽 EV 배터리 수요가 26년도 270기가, 27년도 390기가, 28년도 410기가로 굉장히 크다라는 점과 순차적으로 증설될 걸로 예상되는 중국 경쟁사들의 유럽 라인 상황을 감안할 경우에 저 리쇼어링 배터리 수요가 중국 업체들의 라인으로만 전부 대응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구체화될 걸로 예상되는 EU의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가동률이 하락해 있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유럽 라인 가동률 및 회복 및 중장기 수주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미국인데요. 이제 트럼프 정부가 1월 중에 데이터 센터 전력난으로 인한 소비자 전력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PPA 체결 기간을 15년으로 확장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력 가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에도 북미 ESS 산업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의 ESS 사업 구조는요,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 및 ESS를 에너지 사업자한테 판매를 하고 이것들을 빅테크한테 재판매하는 구조였으나 자금력 우위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직접적인 전력 투자가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는 관련된 밸류체인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서 북미 ESS 산업의 장기 시계열 수주 확대 및 빅테크와의 직접적인 계약관계 형성을 통해서 관련된 모멘텀들이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 플로우는 중국 정부의 정책인데요. 중국 정부는 연초 2차 전지 제품군들의 수출 증시세 환급을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7월 이후 중국 내수 공급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공급 조절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뿐만이 아니라 중국 제품으로 인해 해외 시장의 과도한 공급 과잉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명분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업체들과 한국 업체들의 판가 및 원가 경쟁력이 9%라는 수치만으로 유의미한 반전이 나타나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리쇼어링 관점에서 각 지역별로 라인 투자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중장기 고객 및 수주 확보 측면에서는 과거 대비 그래도 경쟁이 좀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코스닥 부흥 정책으로 인한 수급 효과는 펀더멘탈 및 밸류에이션과 무관하게 시가총액 상위 업체로 쏠림 현상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수급 수혜가 지속될 경우에 코스닥 내에서 분기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으며 주요 섹터 모멘텀, 앞서 말씀드린 북미 ESS, 유럽 전기차, 그 다음에 테슬라 신규 제품량 직납 가능성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탈 가격 상승 수혜가 가능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모멘텀으로 인하여 중장기 밸류에이션 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섹터 전반적으로 전기차로 인한 단기 실적 부진 우려는 불가피합니다. 코스닥 내에서 당사 커버리지 내에서 WCP 첨보, 서진 시스템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당사 커버리지 외에도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섹터 내에서 주요 모멘텀을 공유하고 있는 코스닥 소외 업체들에 대한 선제적인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2차전지 투자 전략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차전지 산업의 이슈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